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오늘부터는 남은 연차를 쓰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 법무부가 사표를 용산으로 넘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사직서를 냈는데 법무부에 도착했습니까? 예, 제가 어제 늦게까지 또 예결위 질의 답변하느라고 그 이후에 지금 법무부 상황은 아침에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면지관은 대통령실로 보내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노만석 대행이 자택 앞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사표를 내고 퇴임을 할 때 퇴임식에서 내가 자세히 얘기하겠다면서 퇴근길에 기자들 기다리고 있는 거 피해가지고 지하 주차장 통해서 빠져나갔는데 칩거하진 않고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본인 표현대로 좀 홀가분한지 슬쩍슬쩍 또 미소도 보입니다. 권영진 의원님, 대통령이 어제 어떤 입장을 냈냐면 법무부가 면직안을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먼저 입장을 냈습니다. 넘어오면 사표부터 처리하겠다고. 근데 아직 법무부에서 넘기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좀 노만석 달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게 그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큰 쟁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 지금 급하게 사표를 수리하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로 법무부하고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총장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만만한 대행 체제로 갔기 때문에 저 대행이 검찰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먼저 엎드려서 정말 내부로부터 엄청난 저항까지 불러온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심정을 얼핏 드러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했냐, 내가 검찰 보호하고 또 워낙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자기 심경을 피력하면서 이거는 이 검찰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기보다도 법무부의 그러한 외압에 의해서 했다라는 걸 대체로 시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말 대통령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대통령실은 정말 이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지시한 게 없는지, 또 법무장관 비서 지금 정책보좌관 하는 분이 대장동 변호사 아닙니까? 이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실의 민정비서관 이태영 비서관도 똑같이 대장동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분들 간에도 내부적으로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하던 김현지 보좌관이 지금은 1부속실장이 돼 있다면 이분이 보좌관을 하면서도 모든 대통령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 재판 부분들은 다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이분들의 관계는 없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는 겁니다. 그 입이 누구냐 하면은 노만석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노만석은 사냥이 끝난 거죠. 항소 포기로서 지금 법무부나 대통령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냥이 끝나면은 사냥죄에는 소용은 없는데 그러나 남은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관해서 시기를 좀 조절하고 좀 달랠 필요도 있고 그런 각도에서 대통령실에서 알림으로 급하게 마치 바로 이 면직 처리를 할 것처럼 하더니 조금 뜸을 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만석을 좀 달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요. 홍익표 대표님. 어제 노만석 대행이 퇴근길에 아무 말도 않고 기자들 피해가지고 가더니 막상 집 앞에 있는 기자들 만나가지고는 몇 마디를 또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논란 낳고 있습니다. 보시죠.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뭘 지우려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은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참 많이 부대껴 왔다. 옛날에는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전 정권이 기소한 문제가 현 정권 문제가 돼서. 그리고요. 지난 4일이 4개월 같았고 4개월이 4년 같았다라면서 그쪽에 가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다. 그쪽. 솔직히 그래서 홀가분하고 시원섭섭하다. 무슨 뭐 방향 얘기를 하더니 저쪽에선 지우려 한다라고 하고 그쪽이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저쪽 그쪽 이런 얘기 하는데 맥락상 저쪽이랑 그쪽은 같은 쪽 같고요. 어느 쪽으로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뭐 노만석 대검 차장의 지금 저런 발언들이 매우 부적절하고 애초부터 검찰 그 대검 차장도 해서는 안 될 인물 아니었나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지금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과거에 마치 정권하고 우리 방향이 같았다. 이것 자체도 정치 검찰을 자백하는 얘기와 예. 마찬가지고요. 지금 와서 또 그쪽 그 현 정권이 어떤 지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또 그쪽이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그러니까 검찰로서 어떤 원칙에 따른 수사, 공정한 기준에 따른 수사 이런 것들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말 표현 자체에서는 그냥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정치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 또 저는 아까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법무부에서 오지 않았지만 예. 일단은 본인이 사의 표명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예. 이미 그 대검 그 직무대행으로서의 리더십은 상실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고 아마 법무부를 통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넘어가는 대로 바로 사표가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노만석을 달래거나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이미 그런 게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 국가공무원법이 뭐가 바뀌었냐면 57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에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그러나 58조, 국가공무원법 58조,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49조에 법령을 위반하는 명령인 경우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했습니다. 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라는 것은 법령 위반 또는 인권 침해나 부패 같은 비윤리적 행위, 더 나아가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보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번 검찰을 보면서 수사검사에서부터 정진우 중앙지검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모두가 하나도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그다음에 자기 직위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공적 책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하고 상의해서 했을 때 부당한 짓이었다고 생각하면 수사팀장, 수사검사들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항소하겠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 그때 다 따라놓고 이제 와서 궁시렁 뒤에서 딴소리하고 집단행동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정치검사의 아주 부적절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